똥 싼 놈이 치우라는 메시지죠.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자연을 지나치게 괴롭히다 보니까 그냥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기후변화는 국경이 없잖아요. 기후가 무슨 국경을 존중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잘 사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애꿎게 뭐 그렇게 특별히 지구의 기후를 바꾸는데 기여한 바도 없는 나라들은 그냥 한 짓도 없는데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상을 관측한 이래, 그게 이제 1880년부터 우리가 기상을 측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더웠던 최고 5해를 꼽아라. 그럼 그 5해가 전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다 몰려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하는 거는 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남태평양의 뭐 투발루, 통가 이런 나라들은 뭐 그 양반들이 그렇게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바닷물이 점점 차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라를 잃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지금 뉴질랜드 정부랑 호주 정부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 일을 겪은 그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분들은 자기들이 한 짓도 아닌데 저 북반구에 잘 사는 몇 나라들이 저지르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국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후변화에 관한 그 협약들이 여러 나라에서 그동안 참으로 여러 번 이루어졌던 건데, 뭐 예를 들면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또 벌어졌던 그 행사에는 우리나라의 환경재단이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저 광고 천재라 그러죠. 이재석 씨가 이 기가 막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저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게 코끼리 똥입니다. 코끼리 똥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갖다 걸어놔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냥 보자마자 알더라고요. 와, 웬 코끼리 똥? 그 옆에 조그만 새가 저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잖아요. 이 메시지는 뭐냐? 똥 싼 놈이 치우라는 메시지죠. 이 기후 위기를 만들어낸 강대국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강대국들이 자꾸 몸을 사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하여간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그냥 이런 문제에 끊임없이 변명만 하고 도망만 다니는 겁니다. 2015년 파리에 모여서 저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며칠씩 모여가지고 그나마 뭐 협의를 봤다는 게 이번 세기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보다는 퍽 아래로 well below 2 degrees Celsius로 한번 맞춰보자 하고 자기들 간에는 제법 큰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저희 생물학자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만약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만 올라간다 그래도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산호초들은 거의 다 사라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해산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잡고 있는 어획량도 아마도 거의 뭐 매년 한 300톤 정도씩 줄어들 거라는 거고요. 정확한 계산을 하기가 참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생물 다양성의 어쩌면 절반 정도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게 생물학자들의 걱정입니다. 한
조금이라도 좀 낮추는 그 노력을 해주면 훨씬 많은 생물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18년에 인천에서 IPCC 그 총회 IPCC 그룹이 모였을 때 우리나라 분이세요. 이회성 박사님, IPCC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계시죠. 세계 지도자들이 저 2도 미만으로 낮추는 이런 거에 합의를 제대로 못 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래도 과학자들을 총동원해서 1.5도로 한번 맞춰보자,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참 큰 저 쾌거를 이루신 겁니다. 0.5도만 낮춰줘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은 또 옆에서 잔소리를 합니다. 1.5도도 너무 높은데요. 1.5도만 올라도 글쎄요, 산호초가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예측이니까, 어떻게 하든 1.5도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우리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참 힘드시죠?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도 지금 숨쉬고 살고 계신 분이라면 살면서 처음 겪어본 어마어마한 일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뭐 그냥 툭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저희가 뭐 그렇게 큰 거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자연을 지나치게 괴롭히다 보니까 그냥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최근에 벌어진 것만 예를 든다 그래도 2002년 사스에다가 2012년 메르스, 이번에 2019년에 저 코로나19, 요 셋 모두 박쥐에서 시작됐다고 그러죠. 뭐 박쥐가 특별히 더러운 동물이라서 뭐 그런 거일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저 이솝 할아버지 때문에 박쥐는 억울한 게 많은데, 지난번 사스의 경우에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다 그러고, 메르스의 경우에는 낙타, 또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천산갑이 중간 매개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박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박쥐가 많아서 그래요. 온대지방의 포유류 종수와 열대지방의 포유류 종수를 비교해 보면, 그럴 때 박쥐를 빼고 계산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온대에 사는, 온대나 열대에 거의 똑같은 수의 포유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쥐를 집어넣으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박쥐는 거의 대부분이 열대에 삽니다. 열대에서 뭐 과일도 먹고 뭐 이러고 사는데,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박쥐의 서식 분포가 지금 점점 온대지방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열대 박쥐들이 지금 온대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인간은 온대지방에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박쥐와 옛날보다 훨씬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그 박쥐가 다른 동물들에게 옮기고, 우리가 그 동물들을 자꾸 건드리고 죽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미워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옮겨올 가능성이 옛날보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걱정스러운 거는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세계적인 대재앙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어쩌면 점점 그 주기가 짧아져서 점점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부할 때 가장 그 경전처럼 읽는 책이 종의기원인데요.
어떻게 지구에 이렇게 이 많은 종들이 살게 됐을까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이잖아요. 그 책이 1859년에 출간이 됐는데 같은 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최초로 석유 채굴이 일어난 겁니다. 석유 시대의 문을 연 그 해에 우리는 종의 탄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묘하게 두 어긋난 삶의 현장이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윈의 종의 기원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인데요. 다윈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생물 다양성이 만들어졌을까? 참으로 신비롭다 하는 그런 문장으로 책을 거의 마무리합니다. 지구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인간의 만행으로 이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어마어마한 생태 재앙으로 인해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꼭 해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